인생이라는 복잡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때로는 깊은 감동을 주고, 때로는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격이라는 것을 드러내고는 합니다. 이 격은 단순히 재산이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품격, 사고방식,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아우라와 같습니다. 굳이 애써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특정한 한마디 말에서 그 사람의 격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한마디 말 속에 담긴 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격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다듬어질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품격과 세련됨을 더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쌓아갑니다. 지식과 경험, 기술, 그리고 때로는 재물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하며 동시에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바로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격은 한 사람의 내면이 단단히 여물었을 때 자연스레 풍겨나오는 향기와 같습니다. 굳이 자신을 포장하려 애쓰지 않아도, 억지로 꾸며내려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격입니다. 특히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자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어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칠고 직설적인 언어로 강요하듯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비록 같은 요구사항일지라도 정중하고 사려 깊은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합니다. 이 두 사람 중 과연 누가 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느껴질까요? 답은 명확할 것입니다. 결국 격이란 우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언어를 다루고 얼마나 깊이 타인을 존중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자신만의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들이 우리의 품격을 손상시키거나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되게 많이와 같이 무심결에 사용하는 부사들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중요한 자리나 격식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남발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다소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매우, 무척, 퍽, 사뭇, 썩, 꽤, 제법, 잠옷, 대단히, 정말, 참, 상당히와 같은 다양한 부사들을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 깊이와 세련됨을 더해줄 것입니다. 내일은 많이 덥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일은 그다지 덥지 않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정제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묘한 단어 선택 하나가 우리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선택은 단순히 어휘력을 뽐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얼마나 섬세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소통하려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언어는 곧 우리의 인격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문장의 명확성 역시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중의적인 표현이나 모호한 문장 구조로 인해 의도와는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는 합니다. 쉼표 하나, 단어의 위치 변경만으로도 문장의 의미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밭에 제초제 치는 것을 도롱뇽을 살리려고 온몸으로 막기도 했다는 문장은 누가 제초제를 막았는지 불분명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롱뇽을 살리려고 이웃이 밭에 제초제 치는 것을 온몸으로 막기도 했다와 같이 쉼표를 적절히 사용하거나
문장 구조를 변경하면 의미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의는 우리가 타인에게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 자체가 바로 품격의 발현입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은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기본이 되며, 의는 품격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한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창과 같습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는가는 곧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원래라는 단어 대신 본디라는 고유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어휘력의 차이를 넘어섭니다. 그이는 원래 성품이 고와 대신 그이는 본디 성품이 고와라고 말할 때, 후자는 훨씬 더 고상하고 품격 있는 울림을 선사합니다. 의는 우리가 언어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여 사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세한 언어 선택은 우리의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여유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어에는 리을, 이응과 같은 울림소리가 많아 듣기 좋으며 서로, 설레다처럼 시옷과 리을이 들어가는 단어에 아름다운 표현이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말의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은 곧 우리의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높이는 일과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랑이라는 단어의 발음, 의미, 그리고 한글의 시각적 형태에서 우아함과 섬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안녕, 아름답다, 예쁘다 등의 단어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말이 가진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말의 장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듬는다면 우리의 언어는 더욱 세계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무심코 사용하는 외래어나 일본어투 표현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말에는 그 의미를 더욱 풍부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우리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언어를 더욱 격조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외래어 일본어투 표현을 지양하고 순우리말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 순화를 넘어 우리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언어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굉장히와 같은 단어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는 넓고 크고 굳세고 웅장하다는 뜻의 한자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규모나 성질 면에서 크고 많고 높고 무거울 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단순히 배리의 대용으로 굉장히 좋다, 굉장히 예쁘다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웅장한 산맥을 묘사할 때는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작은 물건이 예쁘다고 할 때는 아주 예쁘다나 정말 예쁘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정확합니다. 이처럼 단어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데 기여합니다. 언어는 곧 사고를 반영하며 사고의 깊이는 우리의 품격으로 이어집니다. 유명세는 치르는 것이며 타다 또는 얻다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표현의 사용은 우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우리의 언어적 품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말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언어의 아름다움과 힘을 이해하려는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음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도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담는 예술작품과 같이 다듬어야 합니다. 강성군의 저서 정확한 말, 세련된 말, 배려의 말 및 한국어 발음, 실용소사전을 참고하여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한국어 표현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특히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격을 말해준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찬찬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혹시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여러분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없는지, 혹은 더 아름답고 품격 있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단어 하나를 고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문장 하나를 다듬는데 정성을 쏟는다면 여러분의 말은 더욱 빛나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굳이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아도 그저 평범한 대화 속 한마디 말에서 자연스럽게 품격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품격 있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타인에게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의 증거일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깊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언어를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품격 있게 가꾸어 나가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힘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시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어의 품격으로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당신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고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인격 자체를 비하하는 듯한 언행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 타인의 무례한 시선이나 언행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말입니다. 당신의 열정과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고 당신의 진심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질 때의 그 좌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누구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으며 스스로 지켜내야 할 고귀한 불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불꽃은 외부의 어떠한 바람에도 쉽사리 꺼지지 않는 당신 내면의 가장 신성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불꽃을 지키고 우리를 낮춰보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본연의 존엄한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심도 깊게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강인함과 회복력을 발견하고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시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신은 이 여정의 진정한 주인이며 당신의 가치는 무한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며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며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름답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낮춰보려는 이들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때로 교묘한 언행으로, 예를 들어 비꼬는 듯한 말투나 은근한 비하를 통해, 때로는 노골적인 태도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려 시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무시하는 그들의 내면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종종 그들 자신의 불안감이나 결핍 혹은 불완전한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감이 충만하고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빛을 인정하고 함께 빛나려 노력하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성숙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충실하며 타인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낮춰보는 이들의 심리적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자존감의 부족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곁에 둠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돋보이기를 원하며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는 욕망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타인을 억압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마치 그림자가 빛을 가려야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내재된 열등감입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오만한 척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깊은 열등감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잠시나마 자신의 열등감을 잊고 우월감을 느끼려는 일시적인 시도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기 두려워 타인을 비난하며 시선을 돌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셋째,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식이든 긍정적인 방식이든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는 심리가 무시하는 행동으로 뒤틀리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시당하는 것보다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나은 관심의 형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심리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아래로 밀어내려는 태도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타인의 존재를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대체로 그들 자신의 내면적 불안정성, 결핍, 그리고 때로는 뒤틀린 욕망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가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보다 이성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결코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용인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들 내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를 낮춰보는 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침묵입니다. 무시하는 발언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침묵은 때때로 그 어떤 웅변이나 격렬한 반박보다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 즉 감정적인 동요를 기대하지만 당신이 고요하고 침착하게 침묵함으로써 그들의 시도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나는 내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너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분명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평정심을 보여주어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언행으로 인해 마음이 상처받았다면 그 감정을 상대에게 즉각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냉철하게 한 발짝 물러나 물리적 혹은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당신을 통제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대함으로써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역설적인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태도는 상대방의 무례함과 천박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우월한 위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해명이나 변명은 피하고 간결하게 대답하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거나 당신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악의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길게 설명하려 들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대답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네, 아니요, 그렇습니다 등과 같이 단답형으로 대응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을 붙잡고 늘어질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상대방의 무례한 시도에 휘둘리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당신의 내면의 힘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당당한 자세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 당신을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확고한 자아, 존중감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는 당신의 결의를 더욱 부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고히 하십시오. 만약 상대방이 교묘하게 당신을 무시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직접적으로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어 답하기보다는 질문에 숨겨진 의도를 지적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라며 비아냥거리듯 묻는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저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요? 혹은 저의 능력을 평가하시는 건가요? 와 같이 되물음으로써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의 무례한 의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하고 부적절한지 직시하게 만듭니다. 또한 상대방이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부정적인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적인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여러 사람이 참조된 이메일로 공유하거나 관련 업무를 다른 구성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협업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시도를 공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을 고립시키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무시하는 행동을 지적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저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방금 하신 말씀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혹은 당신의 그런 태도는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질문하거나 자신의 불쾌감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의 무례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질문은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오히려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이 당황하게 만들고 자신이 못된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공개적으로 지적당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고 주춤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단호하게 그 선을 긋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을 그으십시오. 모든 관계가 무조건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와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대처 방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자존감 관리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견고한 방어막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랑, 즉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타인의 무시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견고하게 단련되어 단단하다면 그 영향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의 강점들을 인식하고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인정하며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둘째,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확립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기준에 자신을 맞출 필요는 없으며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외부의 잣대가 아닌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십시오. 셋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습관화하십시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괜찮다와 같은 자기 긍정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되뇌십시오. 넷째,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취미 활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무시가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진솔하게 대화하여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서로 간의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무시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성격을 띈다면 그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무조건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삶과 정신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첫째, 개인적인 감정 소모를 줄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5시부터 5시 15분까지 친구가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해 화를 낼 거지만 이후에는 나 자신을 위해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와 같이 스스로에게 명확한 시간 제한을 두어 말하며 무시당한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곱씹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이는 감정의 늪에 빠져드는 것을 막고 당신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보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무시하는 사람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기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존엄성을 잃지 않는다면 외부의 어떠한 시도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하고 찬란한 빛을 지닌 존재이며 그 빛은 그 누구도 함부로 가리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침이 되어 당신을 낮춰보는 모든 시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당신의 자아를 찾아 나서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며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세상은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당신의 당당한 삶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